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명령이 내려오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배우자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 강연에서 이슬람 교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교도 숫자가 늘어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등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1월 공항부지 인근 잡종지를 2,000평 사들였다며 위치까지 공개했습니다. 매입 당시 13억 8천여만 원이었던 땅값은 6년 뒤 39억 2천여만 원이 돼 약 3배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또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이 아닌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잔이야? 그냥 저장관하니까.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거는 사실 보여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요거 말고도 또 나온 게 이제 보좌진을 집으로 불러서 뭘 고치고 컴퓨터 고치게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시하게 했다. 내통하는지 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오늘 제 SNS를 통해서 사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과 아니면 정말 뭐 당파나 이런 것들을 가르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100번 공감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후보자를 등용시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선을 좀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6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20대 지지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수준의 내용까지 드러나버린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생각은 이해하고 100% 공감하나 이 정도 사안이면 더 이상 너무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위원장이시고 이 보좌진들 지금 갑질 당한 보좌진들이 다 20대 아니면 30대 넘는 젊은 인턴 층이라서 비서관이면 보통 저보다 다 어립니다. 그죠. 제가 이제 올해 30인데요. 졸업한 이 정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오는 그쵸. 뭐 남자분들이야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20대 초중반 막 이때 연배일 거고 저 또한 주변에 많은 저희 대학생위원회 소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인들이 다 이 연령대에서 인턴 9급 비서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데서 뭐가 어쨌든 정말 내 가족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혹은 뭐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저 또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결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강훈식 실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것이 뭐 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뭐 낭만 없다 이런 표현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상 분명히 굉장히 크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그렇죠,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혜원 후보자가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네. 계신데, 수장님. 우리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저런 주장은 너무 정당하고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파격적 실험과 일종의 중도 보수도 사실상 부분적 연정이죠. 예. 송미령 장관, 그 다음에 이석영 국민대통합위원장, 권오을 보훈부 장관 하면 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연정을 정해서 제안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갈등 해소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사퇴는 매우 심각하다. 여론은 안 좋은 건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사태, 지금 강성훈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까 앵커님이 시작할 때 말씀 잘했잖아요. 정말 중대한 사태거든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이 요거 약간 좀 별개인데, 아니, 야, 여할 것 없이 갑질이 진짜 심각했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꼭 파격적으로 이해를 임명한 것도 조금 달갑지 않아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대통령이 워낙 그렇죠. 고뇌가 크고 큰 결단을 내니까 믿고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심각한 갑질이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본인이 제대로 정말 당사자한테도 사죄하고 바짝 엎드려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정말 그러나 이 기획예산 장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민생 예산 확대를 해서 견마지를 당했다는 것을 이제 청문회든 청문회 전이든 제대로 설득을 하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하, 여지가 아직 지금 있다. 본인이 이제 사퇴하고 싶어도 대통령님이나 청와대에서도 바로 사퇴시키기에는 예. 정말 큰 결단과 기회를 실험을 한 건데 근데 이 실험은 긍정적 실험.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 반대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은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를 최대한 껴안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래서 사태가 간단하진 않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도 결단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여론이 악화를 막으려면 추가 폭로 상황을 봐야 되고요. 특히 이혜원이 정말 국민들에게,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될 때까지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지가면 근데 국민의힘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했거든 이 사람이. 예. 이제 와서 주진우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뭐 민주당의 갑질이 그렇죠, 그렇죠. 헛소리 집어치워라 이놈들아. 아, 이거 중요한 거 짚어주셨네. 주로 니네 정당에서 예. 다 벌어진 일이잖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요. 알고 있었다며. 예. 그럼 그게 공범이고 증명이고 그게 2차 가해자나 다름없는 네.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혼 사태에 대해서 봉건우 위원장님이나 피해 당사자들이나 그 또래들이나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걸 국힘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수십 년간 국힘에 있었는데 알았다며. 그러니까. 더 심한 것도 많다며. 예. 근데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어울렸잖아요. 같이 예, 예. 비호하고.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아유. 최소한 네 놈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 너무 중요한 거 짚어주셨습니다. 국힘 말입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일단은 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언론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혜훈 장관의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무지개 인사, 요게 이제 실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이제 청와대가 요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까지는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네, 뭐 일단은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도전인 줄 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아닌 다른 보수 성향의 후보자가 온다면 전 그것 또한 동의할 겁니다. 예. 다만 이런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이 녹취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로 전해 듣거나 기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너무 그 공기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죠.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실과 팩트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화두로 두고 있는 2030 청년들, 이거 예, 피해 예. 당사자도 그 연령대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결단 또한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도전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지만 적어도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고, 당과 청와대를 위해서도 그게 옳은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미 근데 사퇴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요건 좀 새로운 의혹이라서요. 영종도의 땅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부지를 사서 6년 만에 3배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 요거는 사실 예산처 예. 장관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요게 만약 이거의 팩트면 이걸로는 바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건 좀 심각한. 예. 토지를 다 우리가 심각하지 마요. 공공공사 토지 수용할 때 국가가 수용을 하잖아요. 또는 예. 지방정부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노리고 만약에 사전에 공항에 들었을 걸 누군가로부터 듣고 얼른 땅을 사놨다. 그리고 실제로 세차액을 지금 한 3배 차익 정도 거둔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거면 이것은 재질이 너무 나빠서 요건 청문회를 해도 여당 의원들도 방어 안 됩니다. 갑질에 대해서는 정말 막 고개 숙이고 사죄도 하고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게 워낙 뭐 좌우통합 우리 갈등에서 여러 명분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대통령님의 인명권에 대한 존중인데 요건 아유, 좀 이건 심각합니다. 정부 시민사단체도 이게 사실이면 이건 방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건 한번 보시죠 뭐. 인사청문회에서 예. 요 관련한 만약 이게 내용도 사실로 드러나면 나오긴 우리 할것 같아요.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옹호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로 일단 예.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내부의 그 안 좋은 이슈도 있는데 지금 장관 인청에 관련해서도 이런 예. 게 있어서 이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훈. 그동안의 악재만으로도 좀 쉽지가 않았는데 윤어게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와중에 2017년 이해훈 후보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 인턴 보좌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녹취가 이게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현실은 또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오디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오디오 2017년 오디오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서관을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그걸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꼭 안 했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정말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죠. 굉장히 네. 폭력적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저한테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이 갑질이 너무 심해. 수위가 너무 높다. 또 하나는 저기 2017년 녹취거든요. 네. 2017년 이후에도 이해훈 후보자는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선거에도 계속 출마를 했고. 그런데 왜 이게 이제야 TV조선에서 터졌을까? 왜 그동안에는 터지지 않다가 이제 터졌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어떤 누군가의 좀 바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이탈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혜훈 후보자의 이 발언 100% 잘못됐어요. 이런 발언 하면 안 되죠. 네. 정말 갑질 중에도 이런 갑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쨌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인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뭐 우리가 어떻다는 둥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100% 잘못했고요. 이거는 석고대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물론 저는 1차적으로는 그 보좌진, 당사자한테 사과를 사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도 뭐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뭐 얘기를 입장을 낸 게 있죠. 잠깐 한번 볼까요? 입장. 잠깐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고 소리치거나 그랬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연락처를 알게 되면 직접 사과할 의향도 있다. 서면으로는 자칫 진정성이 없어 보일까봐 진정성을 담아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꾸만 저렇게 뭐 했으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아니 녹취가 나왔는데 뭘 자꾸 했으면 이래. 그래서 일단 저는 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하실 때는 저런 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과에 저게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능력을 보고 아마 지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일이 터진 이상 이 문제는 본인이 오롯이 해결할 문제예요. 이건 대통령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당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이 오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사안이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뭐 지명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또 어떤 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은 아니 뭐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뭐 대변인이나 걸맞지 않게 침묵으로 사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예요. 가장 예민한 부분에 이제 걸려든 사례이기 때문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선우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결국은 물러나는 걸로. 장관 후보자 때 여성부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 그런 사례였고요. 정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과 디펜스하는 의원과 보좌 직원들의 갈등도 어마어마했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하루에 그냥 수백 통씩의 문자가 오고 이런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혜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하나 터졌잖아요. 또 나왔어요? 제가 못 그냥 봤네요. 저 보좌 직원들 사적 애들 이제 픽업하고 뭐 이런 것들 공항에서 픽업하고 이제 사적으로 활용하고 프린트 수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픽업해오고 인천공항에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능력만 보고 이제 후보자로 임명을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연 사회적 통념으로서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민감하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까 앵커님도 이 17년도께 지금 터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국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이 국힘 정당 자체가 와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전 거대한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도 그런 그 분석 자체가 저는 일정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 같은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감정과 관련된 감정 노동과 관련된 그 분야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당했던 당사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제대로 검증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당협위원장 지명될 때까지 당협위원장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뭐 했어요?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한 거예요? 네. 거기서 당협위원장하고 출마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들이 제대로 검증 못한 거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네. 당협위원장까지 임명해가지고 선거 출마한 사람 그전에는 왜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대통령을 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정말 잘못됐습니다. 자기들 돌아보세요. 자기들은 그럼 그 사람 당협위원장 시킬 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검증 안 하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대통령 핑계를 대냐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러난 것이고 오롯이 이제는 이해운 후보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